빨리 쳐. 처지가 아닌데. 그거 자. 일단 232의 2번 한번 볼 건데 혹시 풀어봤어? 네. 부러지네. 자 일단 232의 2번 풀어보셨나요? 이거 그러니까 맞춘 사람 그런데 이거 풀었습니다. 풀었어? 232의 2번 맞췄다. 언니? 일단 저번 수업 어제는 없더라고. 232의 1번은 맞췄다. 맞았어? 1번? 오. 2번도 맞았대요. 그러면 233은?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결은 다 비슷비슷한데 세 개 다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같이 풀어볼 거고 그거 푼 거 토대로 시간 좀 다시 한번 줄 테니까 일단 나랑 같이 232의 2번부터 좀 봅시다. 자 여기는 강조했듯 지금 뭐 20년도에도 나오고 22년도에도 나오고 24년도에도 나오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결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자 일단 얘는 18번 문제. 자, 지금 BC의 길이가 루트 2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ABC 중에 어디부터 구할까? B. B는 못 구해요. 왜 못 구할까? 왜 못 구할까? 대답할 수 있는 게 B 못 구해. 이거랑 이거 연립 못했어.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야 돼? 그치, 지수식이랑 다항식이랑 연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수식이랑 다항식이랑 같다 이건 못 풀어. 심지어 이 K라는 놈 때문에 아예 못 풀어. K를 알고 있어도 못 풀어. 그러면 지금 A, B, C 중에 누구? 그치 A야 A. A 같은 경우엔 지수식과 지수식이 같다 이렇게 등식 세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A부터 구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함수 같다 등식 한번 세워보자. 자 그러면 2의 x-1승 빼기 2는 2의 x-3승 더하기 1 둘이 같을 때 만나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얘도 2의 x제곱 얘도 2의 x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형태니까 지금 얘를 넘기시면 여긴 2분의 1 여긴 8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3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2의 x제곱은 많이 넘어가서 3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2의 x제곱은 8, x는 3. 그래서 a라는 점이 지금 3,3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가 안 보여? 괜찮아? 그래서 a라는 점은 이제 3,2예요. 따라왔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B랑 C에 대해서도 점의 좌표를 구해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
B랑 C를 연립해서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지수식과 다항식을 연립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연립 전에 미지수를 일단 잡자. 난 C의 좌표를 일단 뭐라고 잡았냐? C의 좌표를 t, 이 함수 위에 있는 식이니까 2에 t-1승 빼기 2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B를 표현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C라는 점을 이용해서 B라는 점을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이 루트 2라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루트 2에 대해 기울기 아니 모르고 알죠? 그치 그치. 지금 얘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평행이동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루트 2라는 놈이 빗변이라고 해봤을 때 지금 얘에 대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 같죠? 1대1. 그럼 1대1 때 루트 2니까 지금 C에서 B로 평행이동했다라고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자, 이 B라는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1만큼 옮겼으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으니까 2의 t-1승 마이너스 3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점을 새롭게 표현했는데 B는 어디 위에 있었냐? 이 지수 함수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지수 함수에다가 이 B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자. y에다가 대입하시면 2에 t-1승 빼기 3은 x에 t 플러스 1 대입하시면 t-2가 되죠. 그럼 이제 보이지? 얘 2분의 1, 얘 4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이 마삼 넘어가서 4다. 따라왔나? 그럼 2의 t제곱은 16이다. t는 4다. 그래서 t가 4구나. 끝났다. c라는 점은 4, 4 집어넣으시면 8 빼기 2, 6 여기는 5, 5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점의 좌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뭐 신발끈 쓰셔도 괜찮고 저는 원점으로 보내는 걸 참 좋아해서 하나의 점을 원점으로 보낼게요. 지금 3,2 4,6 5,5가 있는데 하나의 점을 난 원점으로 보낼게요. 얘를 0,0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는 마삼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점은 1,4가 되고 이 점은 2,3이 되겠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신발끈 이용하시면 얘네들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0,0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얘에서 얘 뺀 이놈이다. 따라왔지?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2분의 5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자, 뒤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접근을 해볼게요. 자, 232의 1번. 다 풀어내지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좀 생각해보세요.
이 식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랑 한번 다시 맞춰봅시다. 자, 같이 해볼까? 자, 봅시다. 자, 그림은 살짝 어긋나 있어요. C의 좌표를 내가 잘못 잡았어요. 근데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으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A, B, C, D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D의 좌표가 A로 표현이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수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B의 좌표를 나는 미지수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좌표를 일단은 뭐라고 설정했냐? T, 로그 2의 T 마이너스 A다. 여기까지 괜찮죠? K랑 길이 직선이었잖아. X는 K. A, B. X는 K라고 나왔어. 아, X, K요? 아, 그래서 K라고 두자고? 네. 오케이. K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K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있는 미지수를 활용할게요. K. 좋아요. 그럼 문자 몇 개? 2개죠. 자, 그래서 문자 2개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건도 2개 나와 있지. 그 2개 이용해서 A랑 C 좌표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A 좌표는 잘했지. 얘는 K, 한 다음에 얘 좌표에서 8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A 좌표는 K, 로그 2의 K-A에서 8을 더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C 좌표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시면 이제 조금 안목 생기지 않았니? 좋아요. 여기 2루트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2루트이지. 그러면 2대 2대 2루트. 그래서 B에서 C로 갔다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얘의 좌표는 K-2, 로그 2에 K-A 플러스 2.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A랑 C가 지금 둘 다 어디 위에 있냐? 이 지수함수 위에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아마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나랑 한 거 토대로 여기까지는 좀 접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봐봐.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A랑 C가 다 어디 위에 있어? 이 지수함수 위에 있지. 그럼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너네가 대입을 할 때는 풀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혹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이 지저분한식을 대입할 용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용기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배운 것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길 수도 있어.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대입한다 쳐봐. 그러면 이 y는 무슨 식이 돼? 로그식이 되고, 지금 k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우변은 지수식이 돼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지수식과 로그식이 되는데, 지수식이랑 로그식은 연립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건 못 풀어낸다 했으니까 이건 대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자, 만약에 얘만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 못 푸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하고, 둘 다 지금 로그식을 가지고 있는데 둘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연립하게 되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충분히.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봤을 때 못 푸는 방정식이 맞아. 근데 두 식을 대입하게 되면 두 식을 연립하는 걸 통해서 로그를 없앨 수가 있다.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요 놈에 대해서는 물론 지수식과 로그식을 연립할 수는 없지만, 이건 못 푸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대입을 한번 둘 다 해보자. 자, 그러면 y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면 로그 2의 k-a 플러스 8은 x 대신에 k 대입하시면 2의 k-1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y 대신에 대입하시면 로그 2의 k-a 플러스 2는 2의 k-2 대입하시면 k-3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각각은 당연히 못 풀지. 하지만 둘을 뭐 할 수 있다? 그치, 뺄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쫙 날아가면서 쉽게 해결이 되죠. 둘이 빼시면 6은 2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3.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2의 k제곱이구나. 그러면 2의 k제곱은 3분의 8 곱하면 16이구나. k는 4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k가 4면 4 대입해서 a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여기다가 4 대입해볼까? 이 4라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해보시면 로그 2의 4-a 플러스 2는 4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이죠? 그럼 로그 2에 2가 돼야 되니까 a는 2. 그래서 여기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 끝났다 이제. 이제 다 구했어요. 자, a가 2가 됐으므로 지금 b의 좌표, c의 좌표, a 좌표 다 구할 수 있는데 k는 지금 4고요. 그럼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4 빼기 2가 돼서 4,1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C좌표는 마이 이만큼 가는 거니까 마이 가면 2, 이만큼 가면 3
얘는 2,3. 그리고 D좌표는 지금 A가 2가 됐으니까 예. X축과 만나려면 Y가 0. 그러면 진수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X는 3. 그럼 D는 3,0.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삼각형, 얘에 대해서 삼각형 꼭지점 다 알고 있으니 두 개의 삼각형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 가지고 접근해 볼 건데, 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A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볼게요. 일단 ABC 여기 8이죠? 요만큼은 2죠? 그러면 넓이는 8이죠? 괜찮지? 그리고 아래 조만한 이 삼각형도 넓이를 구해 보시면 여기가 2루트인 건 알고 있잖아. 어디가 궁금하니? 난 BD가 궁금하던데. BD 기울기가 몇이야? 3,0, 4,1. 기울기 1이지. 그럼 기울기 1인 놈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놈이랑 수직이죠.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BD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여기 지금 루트2죠? 1대1 대 루트.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2가 된다. 루트 2, 루트 2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8 더하기 2니까 10이다. 물론 신발끈으로 다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따끈따끈한 24년도. 24년도가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문제 한번 해봅시다. 살짝 생각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고민해봤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K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K좌표라고 했다. K값을 구해야 되는데, K값을 구해내기 위해선 결국 X 더하기 Y가 K니까 지금 이 4개의 점 중에 하나의 점만 아셔도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이 나왔어. 그럼 K는 오겠지, 더해서. 그래서 하나의 점만 아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용을 해볼 건데,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지금 두 함수의 관계부터 한번 따져보자. 얘 밑이 3이네. 얘도 밑이 3이네.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역함수 관계인가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 물론 얘는 3분의 1이 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3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 놈은 원래 기본 형태인 로그 3분의 1의 x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한 거냐? 4만 지금 더해진 거니까 y축 방향으로 4만큼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4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에서 지금 얘는 3의 마 x제곱인데 x 대신 x 마사를 대입해야 이 놈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0만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면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야겠지. 자, y는 x 어디다 그릴래? 그쵸. 두 함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도록 y는 x를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니? y는 x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역함수 나올 때마다 항상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같이 줘요. 왜냐면 대칭성을 잘 이용하라고 주고 있는 상황이야.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B랑 대응되고 있는 건 C가 되겠죠? 요 길이 같으니까. 그리고 A랑 대응되고 있는 건 D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AD-BC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건데 AD-BC는 실제로 AB랑 CD를 더한 거죠. 둘이 빼게 되면. 여기까지 괜찮아?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AD-BC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B와 BC를 더했다. 아니, CD를 더했다. 자, 근데 AB랑 CD랑 길이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같지 않겠니? 왜냐면 B랑 C랑 대응되고 있고 A랑 D랑 대응되고 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각각이면 2루트 2가 되겠지. 둘이 더해서 4루트이니까 따라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도 2루트 2가 되고 여기도 2루트 2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A, B, C, D 중에 한 점 잡아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너희 지수함수가 편하니 로그함수가 편하니? 지수함수가 편해서 보통은 지수함수가 좀 더 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C랑 D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내가 C의 좌표를 T, 지금 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잡는다면 자, 이걸 가지고 D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니? C에서 D까지 거리가 2루트이네. 몇몇 갔어요? 2, 그치?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간 거죠. 맞니? 그래서 C에서 지금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마이너스 2만큼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D의 좌표는 T 플러스 2, 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냐? 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평행이동 이용해서 좌표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x 대신 t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왔니? 그래서 3의 4제곱은 81 3의 제곱은 9 넘어가면 72 그래서 7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t제곱이
2가 돼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t제곱은 36분의 1. 3의 t제곱은 36. 역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t는? 로그 3의 36. 그럼 끝났습니다. 하나의 점 알았습니다. C라는 점은 로그 3의 36, 3의 마이너스 t제곱이 36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다 3의 4제곱 8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36분의 81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K는 X 더하기 Y였으니까 지금 두 점의 좌표를 더해주시면 K 값이 되겠죠? 더해봅시다. K는 얘는 몇 분의 몇? 4분의 9. 4분의 9에서 로그 3의 36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로그 3의 36은 36이 4 곱하기 9죠? 그럼 찢어지는 거 보이죠? 로그 3의 9인 2와 그러면 4분의 8 더하니까 4분의 17과 로그 3의 4 그러면 얘는 2 로그 3의 2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죠. 417. 그래서 지금 보면 세 문제를 했는데 다 비슷한 결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3분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걔의 기울기가 나와 있다면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그걸 토대로 함수식에 대입해서 그 좌표를 구해내시면 돼요. 다 비슷한 결의 문제들이에요. 반드시 연습해보세요. 이거 매우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 학교 내신에도 단골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마플 교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꺼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제 어디에 볼 거냐면 여러분의 숙제가 아마 이제 119쪽까지였을 텐데 이제 121쪽과 122쪽을 할 차이이기는 하나 121쪽과 122쪽은 안 할게요. 얘는 일단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수능 한 29번, 뭐 21번, 실제로 뭐 모의고사에서 거의 맨 뒤에 있는 문제들, 그 정도 문제들로만 빽빽빽빽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2페이지긴 한데 제대로 풀려면 2페이지에 내 생각에 한 2시간 걸려. 네, 물론 2시간 걸리는 게 이제 답 열심히 풀었을 때고 실제로는 한 1분만 해도 끝낼 수 있죠. 모르겠다 하고 넘어오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오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오고 모르겠다 하고 넘어오고 그러면 1분만 해도 끝나는데 사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루기엔 조금 딥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나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선택으로 할 거고요. 선택하면 거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숙제는 실제로는 이제 123쪽, 240번부터가 이제 숙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페이지 지금 121페이지, 122페이지에 여기 위에 있지. 마플 수능 익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윗부분. 윗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할만해서 여기들은 좀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 왜? 확인이랑 변형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좀 딴 거 먼저 해보시고 시간 남으면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할 때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랑은 지금
무엇을 해볼 거냐? 122쪽에 그 마플 수능 읽기 맨 위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재 6페이지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드디어 한번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수능 특강이란 교재 아니? 일단 수능 특강 레벨 3. 레벨 3면 어느 정도일까?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어려워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특강은. 그래서 레벨 3는 가장 어렵고요. 이화여고에서 부교재로 수능 특강 쓰는 건 혹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학년이 이제 부교재로 수능 특강을 썼어요. 내가 이거 뭐 저번에 이야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화여고 부교재예요. 얘는. 이화 부교재긴 한데 사실 내가 저번에 얘기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부교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특강은 매년 나오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나와. 근데 누구를 위해 출시를 하는 거냐면 그 해 고3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해 수능을 위해서 출시가 되는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오는 수능 특강 교재는 지금 너희 고2를 위한 게 아니라 고3을 위한 거예요. 고3 애들은 너희랑 교과 과정이 다르죠. 교육 과정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지금 대수 수능 특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능 특강이 있고 미적분 수능 특강이 있는 게 아니라 수투 수능 특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교육과정, 너희의 교육과정의 수능 특강은 올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교재로 쓰기에는 이전 교육과정의 부교재를 써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학원 선생님들도 다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능 특강이 부교재긴 했으나.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이건 부교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고. 한번 맛보기 한번 해보자. 레벨 3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해보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래프 살짝 생각해봐봐. 이거 풀 과정 매우 짧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벌써 보겠습니다. 30초만 더 생각해봤다가 다시 할게요. 했어?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수능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지금 x가 0 이하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값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식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자, x가 0 이하인 부분부터 그려볼 건데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놈부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얘 점근선 어디야?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점근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지금 얘는 밑이 2니까 증가함수죠? 그래서 증가함수를 그릴 건데 지금 0으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y절편 정도는 구해봅시다. y절편은 2의 세제곱 8에서 3을 뺀 5죠. 그래서 여기 지금 5쯤을 y절편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겠지. 5에는 색칠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절대값을 제외한 놈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들어갔으므로 음수를 양수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이 음수들을 다 양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x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점근선이 아래에 있을 땐 나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점근선 먼저 이동하자. 그래서 이 점근선을 대칭 이동해서 지금 이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그려보시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3에 가까이 가도록. 따라왔어? 그래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뒤집은 거고 원래 있던 모양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절대값 fx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절대값 fx. 절대값 써다시. 자, 이제 오른쪽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엔 점근선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 마이너스 n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은 지금 아래쪽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에. 근데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그래서 지금 감소함수가 뭐 요렇게 그려질지 요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요렇게 그려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어디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거든. 자, 봐봐요. 자, 지금 얘에 대해 y절편은 뭐가 돼? 얘 y절편? 9-n은 아니니? x에 0 집어넣으면? 그럼 9-n은 처음에 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한번 그려봐. 그럼 감소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가 이 fx는 t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3개 갖느냐 한번 따져보셨을 때, 자, 이 t라는 놈은 상수지. 그래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태야? 지금 총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몇 개의 점? 가선 그어봤을 때 최대 2개의 점 아니야? 맞니? 그럼 이 y절편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조금씩 올라와서 만약에 요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사이에다가 그려봤을 때 3개의 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t라는 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y절편이 지금 누구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0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맞지? 0보다만 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3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y절편은 지금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x에다가 0만 대입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 9-n이에요. 그래서 9-n이 0보다만 크면 된다. 그래서 n의 범위는 9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럼 자연수 몇 개? 8개. 이걸로 끝나. 이게 식이 이게 끝이야. So easy. 그러니까 이지한 문제인데 너희가 왜 어렵게 느끼냐면, 일단은 오해해서 못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여기 5에서 연속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 그럼 이제 3개 좀 만나지. 그러면 딱 이 연속이면 되겠다. 이게 y절편이 오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뭔가 여기 3이 있으니까 이 3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까? 3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세계점에서 만나네. 괜찮네. 그러니까 너무 특수하게 접근해버리면 이 문제는 못 풀어. 그러니까 꼭 연속해야 된다? 아니면 꼭 점근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너희가 그래프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뭐 만약에 특수한 것도 생각해보고 여기에 연속한 것도 생각해보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봤을 때 아 전부 다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하구나. 그럼 세 개의 점에서 안 만나는 상황은 언젠가 생각해봤을 때 그래프가 아래 그려지면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y좌편이 위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선입견 안 갖고 편견 안 갖고 풀었으면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편견 갖고 풀면 이 문제는 어려워져.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찌 보면 수학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들도 가끔 있긴 하거든. 특수한 거 위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못 푸는 문제들도 존재해요. 그건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입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확실하게 다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할만하죠? 수능특강 문제. 수능특강 이번에 나온 거 봤니? 표지. 이번에 조금 세련되지 않았니? 아니다. 어쨌든 뭐 너희를 위한 교재는 아니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뉴파인 여기 처음 와서 들었던 말이 이하영 학생한테 처음 들었던 말이야. 수능특강 표지를 닮았어요. 누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수능특강 표지를 닮았대. 그러니까 지금 거 말고 재작년 수능특강 표지가 있었어. 재작년. 그거 쌤이잖아. 지금 수능특강 표지는 사람이야 사람.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뭐 헤드셋 끼고 노래 듣고 있고. 선생님. 약간 힙해. 언니가 재작년 수능특강 표지 못생겼대요. 맞아요 못생겼어요. 재작년 수능특강 표지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러고 있어. 이런 수능특강 교재가 있어. 여기에 이제 문학인가? 국어인가? 국어 이 노란 표지 있거든. 그거랑 닮았대. 근데 좀 닮은 것 같긴 해. 뭐 그렇습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 아 그걸로 썸네일할까? 너가 운동을 해주면 잘되지.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거는 좀 유사한 문제를 우리 풀어보지 않았나요? 한 2달쯤, 한 달 전쯤 이화여고 학교 프린트에 아주 비슷한 문제 있었죠. 기억나?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올렸어? 아직 거기를 할 단계가 아니야.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가주권이 의미하는 건 이거 뭐 삼각함수에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아 그쵸. 그 2가 하는 게 뭐야? 주기가. 아 그쵸. 주기가 2다. 아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주기가 2다. 자,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를 이만큼 가진 함수에 대해서 일정한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놈인데 지금 보시면 fx를 0부터 2까지 주어졌죠. 그럼 이 0부터 2까지의 모양을 한번 그리고 걔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에 대해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볼게요. 자,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자, 일단 얘는 0부터 1까지 증가야 감소? 얘는 감소죠? 원래 증가인데 마이너스 x 붙었으니까 감소.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죠? 자, 일단 요놈 경계 한번 구해보자. 경계. 자, 0일 땐 몇? 3. 1일 땐 0. 괜찮지? 그래서 3이 y절편인 상태에서 1,0을 지나는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1 집어넣으시면 0, 2 집어넣으시면 3. 괜찮지? 그래서 0에서 3까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모양을 잘 그렸으니까 자, 이걸 토대로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똑같은 모양을 계속 그리시면 돼요. 주기가 2니까. 그래서 주기가 2인 걸 이용하시면 자, 2부터 4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부터 6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이 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 그릴 텐데 일단 얘가 어딜 지나냐 봤을 때 일단 x에 1 집어넣어봐. 1, 몇이야? 1,1 지나죠. 그래서 지금 1,1은 대략 한 이쯤에 있지 않겠어? 여기가 이제 3이니까. 그래서 1,1을 지나는 로그 함수를 그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점근선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증가할지 모르잖아. 얘가 갑자기 이렇게 팍 치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점 개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은 잡아야 돼. 그럼 얘가 어떤 값을 가질 때가 궁금하니? 그쵸. 그러니까 지금 fx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냐? 값이 지금 0과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언제 3일 때 언제 3이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로그 2의 x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몇일 때? 그치, 4일 때. 그래서 4,3을 지난다. 와, 4,3을 지나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4,3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총 4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할만하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의 문제들은 반드시 좀 해보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하느라 매우 고생했고 이제 조금 쉬운 문제들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 이제 쉽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랑 아주 유사해요. 왜냐면 지수 함수가 밑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근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를 가지고 로그함수의 최대치수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셔도 혹은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만약에 y는 로그 a에 x가 있다. 그럼 얘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 누구에 따라서? a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그럼 x가 클수록 y는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 그래서 x가 최대일 때 y가 최대, x가 최소일 때 y가 최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함수는 감소함수. 그럼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x의 최대를 넣으면 y의 최소가 나오고 x의 최소를 넣으면 y의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의 fx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a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 똑같이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구분 지으시면 돼요. 자, a가 1보다 커. 그럼 fx가 클수록 이 값은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그래서 fx의 최대가 결국 y의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fx가 최소가 될 때 오히려 얘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최소일 때 최대, f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가 된다. 그래서 증감이 반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0과 3 사이. 자, 너무 쉬운 문제이긴 하나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얘 점근선 어디? 마이너스 1이죠? 진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증가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0과 3 사이 중에 0일 때가 가장 작고 3일 때가 가장 크구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 집어넣으신 3, 최대값은 3 집어넣으신 5.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 y는 로그 3의 y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 자,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그에 2차식이 들어갔으니까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하지만 이 진수를 fx라고 한다면 이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왜냐면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 fx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fx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죠. 축은 1이죠. 자,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라 했으니까 지금 축과 벗어나 있어요. 2부터 4까지. 자, 최소는 4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4 집어넣으시면 마16 플러스 8 마8 1. 그리고 최대는 2를 집어넣으시면 마44 날라가니까 9. 따라왔어요? 자, 지금 로그 3의 fx 꼴인데 밑이 3.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그럼 fx가 최대일 때 이 값은 최대겠죠? 그래서 fx의 최대값 9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 최대값이 나오지 않겠어? 실제 최대값은 로그 3의 9니까 2가 된다. 그리고 실제 최소값은 로그 3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문제 있는데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30초만 더 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일단 1번은 지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그러면 로그 2에 x 플러스 2 곱하기 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진수에 2차식이 들어왔으니까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위로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6의 평균인 2겠죠? 맞지? 그래서 지금 2에서 최대값 갖는구나. 최대값 몇? 2 집어넣어 보시면 4, 4니까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밑이 2인 로그 함수였으니까 얘는 증가함수. 그래서 fx가 클수록 이 값은 크기 때문에 최대값 16을 대입했을 때 실제 최대값인 로그 2의 16, 4가 돼요. 그래서 x가 2일 때 얘가 a고요. 최대값 4를 갖는다. 얘가 b다. 오케이.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끼리 곱해 보시면 얘는 로그 a의 x 플러스 4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2차식을 마찬가지로 fx라고 한다면 얘는 위로 볼록하지. 그러면 최대값은 같지만 최소값은 가죠 안 가죠? 안 같죠. 근데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로그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얘 최대값을 대입해서 최소값이 나온 상태 아니겠어? 왜냐면 최소값 대입해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왜냐면 최소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fx가 최대일 때 오히려 최소가 됐구나. 그러면 a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a의 범위는 그치 0과 1 사이가 되는 거지.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0과 1 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에 대해서 최대값 구해보자. 최대값은 마4와 2의 평균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1 집어넣으시면 3, 3, 9. 그래서 최대값은 9인데 이 9라는 최대값을 대입했을 때 오히려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로그 a의 9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인 최소값이니까 a의 마이너스 2승이 9. a는 몇?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할만하죠? 자, 넘어가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쉽게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내가 써놓은 것처럼 치환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지수함수랑 살짝 다른 부분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네요. 자, 지금 만약에 로그 a의 x 2꼴이 반복된다. 자, 꼴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환이에요. 그래서 얘를 치환하시면 일단 효과가 로그식을 1차식인 t로 우리가 치환하게 됐을 때 로그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효과도 있고 식 자체도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환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 되는데 자, 치환할 때 내가 뭐 조심하자 했어? 그치? 범위를 조심하자 했지. 근데 로그 함수는 다행히도 범위 신경 쓸 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지. 그러면 지금 얘 함수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얘 함수값도 천천히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요.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실수고, 모든 실수면 우리가 범위를 꼭 제한돼서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x가 뭐 1부터 3까지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t의 범위가 달라지긴 하겠으나 x의 범위가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t의 범위도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t의 값이 달라진다. x의 범위로 t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의 범위는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원래는 열린 구간. 갑자기 얼었어. 아 줄게 그래. 네.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다. 자, 만약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y는 x에 로그 x가 있다. 자, 요 놈에 대해 우리가 만약에 해결한다 치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는 모양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만약에 AX라고 해볼게요. 자, 로그 AX가 뜻하는 바가 뭐야? A를 X로 만드는 지수지. 근데 A가 아니라 지금 X가 와 있으니까 일단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야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X랑 이 X 위치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나? A는 그냥 냅둔 상태로, 근데 위치 바뀌어도 사실 XX 똑같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의도 이용하기 힘들고 성질도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예요. 그럼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단추는 양변에 뭐를 해주시냐. 지금 밑이 몇인 로그야? 밑이 A인 로그지. 자,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변에 로그 A를 취한다.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거, 양변을 뭐 루트 씌우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변에 로그 A를 밑으로 한 놈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의 로그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응?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지금 얜 진수예요. 진수의 지수. 진수의 지수는 우리 앞으로 보내줄 수 있었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X를 앞으로 보낸 거니까 얘랑 로그 A의 X랑 곱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응? 그럼 로그 AX가 지금 반복되고 있네. 로그 AX를 뭐로 치워? T로 치환해서 얘는 결국 T T니까 T제곱이죠. T제곱이죠. 그럼 T제곱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최소값 같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2차식 형태로 만들어서 해결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양변에 뭐 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냥 양변에 그냥 로그를 붙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위치 뭐 같은 로그를 취했을 때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자, 만약에 A의 X 더하기 A의 마X 이 꼴이 반복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꼴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근데
t의 범위가 중요해요. t의 범위. 자 봐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일단 얘의 범위 어디야?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죠. 그럼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 더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 이 둘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이 둘이 지금 역수관계죠. 맞니? 그러면 역수의 곱은 몇으로 일정? 항상 1로 일정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합에 대해 부호를 알고 싶은 상황인데 곱이 1로 항상 일정하네. 뭐 이용할 수 있어? 그치, 산술기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용해 보시면 산술기하 부등식. 자, 이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신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의 범위는 누구 이상이 돼버려? 그치? 2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0보다 크다로 가면 틀릴 가능성이 크고요. 2 이상이다. 이렇게 쓰고 접근하셔야지만 올바르게 범위를 구해 놓은 상태에서 식을 좀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문제 풀어볼까요? 최대치에서 한번 배워봅시다. 선생님. 네. 아, 예. 자, 3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로그 2의 x은 제곱 빼기 로그 2의 x제곱 빼기 3 1부터 16까지.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뭐가 반복되니? 로그 2의 x, 여기도 로그 2의 x가 반복되고 있죠? 이 제곱은 앞으로 보내면 그래서 일단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자,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얘는 0, 16 집어넣으면 얘는 4. 그래서 t의 범위는 0과 4 사이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고 있던 상황인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축은 1이죠. 따라왔어요? 근데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였으니까 지금 0부터 4까지 일부분만 잘 살펴보시면 지금 최대가 되는 t의 값은 4. 그래서 4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 보이지? 이해되죠? 4 집어넣어 봅시다. 4 집어넣어 보시면 16, 8, 5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사. 괜찮죠? 자, 그리고 디테일 조금만 더 살려보자. x가 몇일 때 최대야 라고 한다면 t가 4일 때 최대였으니까 t가 4라고 한다면 x는 몇? 그치, 1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x의 값은 16이에요. 그래서 x는 16일 때 최대고 언제 최소야 라고 한다면 t는 1이었으나 t가 1이 되려면 x는 몇? 2가 돼야 되는 거지. 로그 2의 2. 그래서 x가 2일 때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30초만 더 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볼까? 자, 일단 요놈에 대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좀 찢어서 생각할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2x와 얘는 지금 3 빼기 로그 2의 x 이렇게 썼니? 그러면 로그 2의 x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로그 2의 x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4부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식은 1 플러스 t 3 마이너스 t 물론 전개해도 되겠지만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로 볼로 t가 몇일 때? 3과 마일이니까 t가 1일 때가 축이죠? 그래서 지금 t의 범위는 마4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4부터 2까지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t가 1일 때가 최대, 가장 아래에 있는 t가 마4일 때가 최소. 그래서 마4 대입해 보시면 마3 7 마이너스 21 그리고 최대는 1을 집어넣어 보시면 2니까 4 이렇게 된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랑 6번 문제만 해보고 끝낼게요. 자, 5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5번 은근히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y는 10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자,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1부터 1000까지.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지수의 로그가 들어갔네. 지수의 로그. 그러면 지금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얘는 1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0이 아니니까. 그리고 위치를 바꿔도 똑같죠. 그럼 뭐 하자? 양변에 그치 로그를 취하자. 양변에 로그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근데 지금 얘는 밑이 몇인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잖아. 그래서 그냥 양변에 상용 로그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 y는 로그 10 곱하기 x의 2 마이너스 로그 x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자,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볼게요. 자, 곱은 더하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10과 로그 얘를 더하는 거지. 로그 10은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x의 2마 로그 x라 쓸 텐데 2마 로그 x는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진수의 지수니까. 그러면 2마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요렇게 x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복? 로그 x가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로그 x를 t로 치환하자. 그렇다면 t의 범위는 x에 집어넣으면 0, 1000 집어넣으면 3. 그래서 0과 3 사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식이 되냐? 얘가 tt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괜찮아요?
그러면 요놈은 위로 볼록한 축이 1인 2차 함수니까 t의 범위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3. 언제가 최소? t가 3일 때. 그래서 3 집어넣어 보시면 마9, 마3, 마2. 그리고 언제가 최대? t가 1일 때가 최대.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 마1, 2, 1이니까 2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내가 구한 건 y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지금 로그 y에 대해서 이 식으로 정리했으니 여러분은 결국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로그 y야. 그러니까 로그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 아니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y의 범위 구할 수 있죠.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로그 y가 2가 되려면 y는 100. 100부터 100분의 1까지다. 그래서 100분의 1이 최소, 100이 최대.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수의 로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성질도 이용하기 어렵고 정의도 이용하기 어렵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이 지수를 밑으로 내려버리시면 되고요. 성질 이용해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한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로그 y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서 다시 거꾸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하고 끝낼게요. 자, 6번에 1번. 자, y는 1번만 하고 끝내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 문제는 3의 x제곱이 반복된다고 해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얘는 얘는 t분의 1, 얘는 t제곱, 얘는 t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t제곱분의 뭐 t의 4제곱 여기까지 돼버려서 얘는 4차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각각을 t로 잡고 푸시면 안 되고요. 하나로 뭉쳐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양변 한번 제곱해볼까? 양변 제곱해보시면 완전 제곱식에 의해 얘 제곱하면 9의 x제곱, 얘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둘은 역수관계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t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 자식은 t제곱 마이너스 2구나. 괜찮지?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얘는 t 라고 한다면 이 식 같은 경우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이 차식이 나오긴 했는데 t의 범위 신경 써보자. t의 범위 6 이상? 지금 얘는 곱이 1로 일정한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2 이상이다. 이거 반드시 쓰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아래로 블록하죠. 1이 축이죠. 1일 때가 최소입니까? t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t는 2 이상이야. 맞지? 그래서 오히려 2일 때가 최소다.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시면 4, 0, 5 얘가 최소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대수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대 그 페이지 121쪽이랑 122쪽은 선택으로 넘기시고 실질적인 숙제는 240번부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95까지 240번부터 295번까지 숙제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10문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문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 5분에 미적분 다시 할게요.